일단 두 가지를 먼저 좀 체크하고 가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하시면서 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올해 수학 1컷이 몇 점입니까? 국어 1컷은 몇 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1컷, 2컷, 3컷의 점수는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 1컷이 133이죠. 예, 저 수학 2컷, 국어 2컷은 126이고요. 그죠? 그리고 3컷은 117이죠. 118이죠. 그래서 368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수학 1컷은 몇 점입니까? 128이죠. 128입니다. 그리고 수학 2컷은 몇이죠? 124입니다. 그죠? 그리고 3컷은 117 전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시의 이 성적은 매년 거의 같았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도 항상 1컷은 130 전후였고요. 국어, 수학 둘 다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130 전후입니다. 그리고 2컷은 국어, 수학 모두 125 전후고요. 그리고 3등급 컷은 117 전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컷이 96% 전후잖아요. 100분위로. 그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자제분들, 학생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100분위의 그 과거 입결을 보실 때 100분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96% 전후가 되면 보통 우리가 서연고 간다고 하죠. 그리고 2등급을 했을 때 89% 전후라고 하면 우리가 건도홍선을 잡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말씀드려보면 1컷을 더해보면 항상 260 전후거든요. 올해도 그렇죠. 2컷을 더해보면 아까 125라고 그랬죠? 125 전후라고. 그러니까 250 전후입니다. 3컷을 더해보면 117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14, 234 전후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1컷 하면 130이네. 그럼 곱하기 탐구까지 해야 되니까 3 곱하면 되죠. 그러면 390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수가 매년 서연고 점수의 표점의 끝선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25였잖아요. 아까 2컷이. 그럼 곱하기 3 하면 375죠. 그럼 375 전후가 항상 건도홍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7이었죠. 3등급 컷의 끝선은. 그럼 곱하기 3 하면 3일은 3, 3일은 3, 그리고 37, 21, 351 전후죠. 요게 350점 전후가 항상 인서울의 끝선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쉽죠? 별거 아니죠. 우리가 위점수 있죠. 그 만점 표점 있잖아요. 어때는 147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 140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요 선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사 되는 건 아니죠. 아니어도 되죠. 어머니 아버님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끝선 항상 390점. 그러니까 올해도 395점 전후의 학생들이 고민하겠다. 그래서 소형고사는. 그리고 385점 전후가 이제 서성한 정도를 고민하겠네요. 그죠? 그 사이 대학이니까. 그리고 375점 정도가 건대, 동대, 홍대 요 정도의 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365점 전후가 이제 소위 이제 국숭세 서각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표점선에서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50점 전후가 이제 36 서경 한성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이제 한성대학교의 야간학부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340점 전후. 그리고 이제 요 정도의 점수가 소위 이제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랑 같이 맞물려지게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벌써부터 어려운 걸 아니시죠? 아직 PT를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 이제 요거 130 전후 이거는 하셨죠?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포핑을 부탁드릴 거예요. 포핑.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깨알 같은 옷걸이 같은 목소리 들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포핑이라고 해서 핑으로 끝나는 4가지를 좀 부탁드릴 겁니다. 이거는 입시 끝나실 때까지 꼭 갖고 가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연수 들으실 때든 유튜브 들으실 때든 설명회 상담하실 때든. 첫 번째 핑은요,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안 적으셔도 되세요. 다 자료집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연구자님들이 오늘 자료 PDF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이걸 그냥 책자 느낌으로, 기념품 느낌으로 컬러 인쇄 됐으니까 예쁘게 그렇게 한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년, 6년, 10년 후에 자제분한테 야, 내가 너랑 곧 인천기념원 가서 그 비나는 날 그런 것도 보고 왔다라는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얼마 안 앞두고 다녔다는 추억 삼아서 보관을 하고 간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핑이었습니다. 그룹 지읒이라는 거예요. 그룹 지읒이라는 거. 두 번째는 서핑입니다. 서핑 검색하시라는 겁니다. 찾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서핑 작업의 하나죠.
이 교육청 설명회라던가 뭐 각종 다른 유튜브 설명회라던가 이런저런 자료들 다양하게 보시면서 서핑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하시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타이핑입니다. 타이핑. 그룹 지으셨고 서핑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으시고 메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고요. 그리고 했던 얘기 또 안 합니다. 오늘 듣고 가시면 댁에 가셔서 아버님 따로, 어머님 따로, 자제분 따로 해서 뭐 노트북 잡으셔도 되고 패드 잡으셔도 되고 하면서 타이핑 치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게 와닿더라. 어떤 게 기억나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소위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스나이핑입니다. 스나이핑. 우리 보통 이제 스나이핑 한다고 하죠. 어느 한 군데를 막 찾아서 찾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룹핑.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안 따라하는 사람 따라서 없는데. 두 번째 뭡니까?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서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타이핑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스나이핑입니다. 그러면 기왕 지금 분위기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집중이 제일 좋을 때고. 그럼 스나이핑 갖고 하나만 더 갖고가겠습니다. 스나이핑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머니들 학생분들 영화 스나이퍼 관련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스나이퍼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은 자기가 숨을 곳이죠. 그죠? 만약에 이 연단에서 제가 스나이핑을 한다라고 하면 전 무조건 여기 뒤에 숨을 겁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나이핑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한 곳을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상담 가시면 내가 여기를 갔다 여기서 어디가 뚫릴 것 같냐? 어디가 구멍 날 것 같냐? 항상 이런 거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먼저 그 상담사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이 군에서 이 대학교와 이 범위를 안전한 곳으로 책정을 했다. 그게 합리적인지 먼저 그분과 말씀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나이핑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정시 모집의 특징, 뭐 정시 지원 전략,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편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었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보세요. 일단 원서 접수 기간, 그리고 모집 인원 및 모집군, 계열 쏠림.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게 돼? 모집 인원, 모집군은 어떻게 돼? 그리고 계열은 어떻게 몰릴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뭐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리고 수능 과목별 난도는 어떨까? 수능 반영 방법은 어떻게 반영될까에 대한 얘기들이 매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로 이슈가 됐었던 얘기들을 좀 볼게요. 일단 뭐 모두가 3일이라더라. 그죠? 그리고 뭐 황금대시 애들. 그리고 또 대학, 전공의 군이동은 어떻게 되고 올해 의학계열 뭐 인원이 줄었다더라. 전공자의 선택자는 어떻게 될까? 사탐론, 확통론 어떻게 되는 거지? 지정 과목은 폐지됐다던데 국수영탐 난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수능 반영 방법 다양화, 학생부 반영 가산점 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올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원래 있었던 이슈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올해 마치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단하게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너무나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과 스트레스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마음껏 시간을 연말을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뭐 3일 이상에서 3일로 줄었다고 하죠. 작년에는 3 이상이었었는데 올해는 3일로 달라졌대. 그리고 이제 응시 인원이 증가됐고 전공들의 군이동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대 선발 인원이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전공자의 선택, 선발 인원 증가에 어떤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지 그리고 사탐론, 확통론, 뭐 탐구역 지원 과목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그리고 국성탐 난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마찬가지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좀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대학별 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일단 월요일부터 대학들이 변환표 점수를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수시 2월 인원이 좀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수시 2월로 많이 뽑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의 최종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감일 경쟁률은 그날 경쟁 상황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날 보통 오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그동안의 예측치를 좀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달 오후부터는 사실은 블라인드 경쟁률이라고 해서 쏟아지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활용하면 되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추가 모집도 있으니까 이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쭉 이끌어 가시면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PT는 그 매 대학들이 발표하는 정시에 대한 모든 인원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추가 모집을 이렇게 했었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의 이 대학들을 어느 과에 어떻게 잘 썼다라고 하면 그죠? 얘네들이 못 뽑아서 지금 추가로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시고 찾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 한 군데, 두 군데의 대학교와 과를 골라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인원들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그림만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에 가군에 13,000, 나군에 13,000, 다군에 4,800을 뽑는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퍼핑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룹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의 대학교까지에서는 가군, 나군이 많이 뽑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의 밑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가나다군의 인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시랑은 또 다르게 수시는 사실은 우리가 건대, 뭐 국민대, 중앙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더 선호도가 높은 연세대, 고려대학교, 서울대를 갖다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 성적대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정시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에 대한 점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내 점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활용들, 자료들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유추하고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엄연한 범주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림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보시다시피 다군에서 더 많이 뽑는 거, 선발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죠. 가장 많이 있는 1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오늘 애들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았었다. 그놈 애를 그죠? 내가 하필 그 해 때 애를 왜 낳나 이런저런 생각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보시는 건 입시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정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 특히 N수생에 대한 이슈입니다. 걔네들은 고등학교 3년 다지고 나서 1년을 더 학원에 다니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더 준비를 했으니까 걔네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걔네들과 더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시 얘기만 나오면 항상 N수생 얘기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재학생, 졸업생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의 대학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정시도 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N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성적대 밑으로 가게 되면 지원하지 않거나 이미 그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3만 명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늘었던 대부분의 명수는 재학생입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는 거잖아요. 우리 졸업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사람 많은 것 같고는 스트레스는 조금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데이터 보시고 유니태 선생님 강의도 들으셨었겠지만 국어 성적은 특히 본다라고 하면 3.5등급 전으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 국어 3.5등급 위에 인원 누적된 명수랑 올해 3.5등급 이상의 누적된 명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이나 올해 입결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과 올해 입결을 크게 다르게 봐야 되는 어느 지점이 있는 거고요. 분명 410점 전후에 의학계열이 영향을 주고 서울대가 영향을 주는 선에서는, 영향을 받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390, 80, 70 이 정도 선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가나다군으로 일단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이거 보시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뭐 고려대, 교원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만 지원을 받는다, 선발을 한다. 이제 가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연세대 들어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음대가 나군에서 뽑아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 학과들은 대부분 다 가군에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게 되면 가나다군에 보신다라고 하면 저 윗줄에는 서울권 서울소재대학, 중간에는 경기권 소재대학, 지방 이제 다른 지방대학으로 일단 분류만 해놓은 건데요. 이거 보신다라고 하면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같은 모든 대학들은 다 가나다군에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쟤네 왜 저렇게 뽑지?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냥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 대학교들을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회사의 회사원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 자체가 인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학생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나 다군의 이 대학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나군만 했다가 예전에 또 가다군만 했다가 이렇게 군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다군의 고대 학부대학이 가군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자체에서도 그러면 고대 입학사정관님들이라든가 입학처 사람들은 왜 다군에 있었던 학부대학을 가군으로 옮겼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소위 재미를 못 봤나 보다. 그렇게까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진 않았었나 보다라는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들의 과의 이런 군인들이나 이런 전공들을 보실 때는 그 과가 누구랑 과연 경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열해 있는 부분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의대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좀 나와 있고 한번 보시고. 네. 뭐 1,500명에서 843명을 줄었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공자의 선택은 이렇게 지금 뭐 학교들에서 뽑고 있다. 이걸 보시면서 뭐 지금 넘겨보시면서 봐도 좋으신데요. 의자 좌석도 편하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하실 시간도 있으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공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학교에서 전공자의 선택 전공이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대학교일수록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중간이라던가 비슷한 선호도에 다른 전공도 같이 맞춰지게 되면서 합격선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그냥 큰 틀에서 한번 그림만 보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대수의 법칙이라고 적여놓은 건 이렇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 뽑다 보면 많이 또 지원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입결은 자연스럽게 잘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편단하게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남들 길 가는 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남들 안 가는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긴 하겠지만 선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소위 점수 경쟁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근데 내가 여기 남들이 가네. 그럼 난 다른 데로 갈래 라고 하면 이건 순위 경쟁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연과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폐지했던 상황입니다.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폐지했고요. 그리고 과학은 폐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좀 가볍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서울대 정도가 수학과 탐구를 갖다가 지정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 가산점을 보실 때는 이 군별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룹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 그룹 안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님 또 자제분들의 상황들에 대한 표준 점수는 들어와 있으시잖아요. 머릿속에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375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375점 맞았던 애 중에서 국어가 윈지, 그 375점을 형성하는데 탐구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국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수학이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그 점수대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는 서연고사항이라고 하면, 서연고사항에서는 사실 보신다라고 하면 가군에서 둘 다 같이 선발하면서 자연계열에서는 둘 다 그냥 과목당 3%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더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이 받는 거니까 자연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연대에서는 지금 사탐에서 과목 준다고, 사탐 가산점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성대라던가 중앙대라던가 경희대 10대 보시게 되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그 부유 중에서,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탐 과목도 6%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일 이상 그 연습수를 받을 때 이화여대가 하루 먼저 마감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여학생들 상황에서는 이 이화여대 꼭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더 가산점을 주는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으로 더 이제 몰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깔고 다른 곳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중앙대 보신다라고 하면 과목당 5%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경희대가 과학탐구에서 4점 주고 있는 상황. 올해 이제 인문 쪽에서 4점 폐지된 건 많이 들으셨긴 했을 텐데 이건 그때 다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를 같이 보는 것도 이 상황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같은 동국대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수학, 과학계 가산점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계열과 그 과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쓸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서라던가 각종 안내를 드리실 때는 그냥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림을. 근데 결국은 댁에 가서 하셔야 되는 역할은, 그래도 작업은 그 작업에서 우리가 그 계열 중에서 이과는 이런 가산점을 준다, 이과는 이걸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조합을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신다고 하면 동국대에도 홍익대에도 국민대에도 세종대에도 똑같이 미기와 과탐을 똑같이 가산점 주는 과가 있고, 그럼 난 거길 좀 피해서 다른 데를 써야 될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아까 375점 전후의 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국민대, 숭대, 세종대는 365점 전후의 그런 레인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안정을 잡고 어디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도전하면서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곳, 그러니까 그 안전한 곳을 일단 찾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작업을 가군에 또는 나군에 또는 다군에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개개인들이 조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그 다음에 이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이제 뭐 명지대 보시고 성신여대 보신다라고 하면 과탐은 10%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10%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 과탐도 주고 있는 상황 보시면서 내가 거기서 어디가 더 유리한 걸 자리를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들인 거죠. 그죠? 이렇게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탐응시자 4점씩 주던 가산점을 올해는 없앴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때는 작년에 이제 경희대 입결을 보실 때, 올해 경희대 입결을 보시면서 참고하실 때는 왜냐면 보통 발표하는 백분위들은 다 그냥 그 입결만 발표를 하니까 이 가산점이 보여드리기 전 사항을 대부분 발표하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 가산점 주다가 이제 올해는 5% 증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서울과기대는 인문 가산점 주다가 올해는 폐지한 부분들, 이런 변화된 사항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변했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또는 학생분들이 그룹핑 하셨던 그 대학들의 과거 입결을 보시면서 이때는 이게 반영됐었던 거였구나, 이 올해는 이게 좀 바뀌었구나, 이게 지금 다른 상황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참고를 같이 부탁드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뭐 학생 반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왜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한양대에서 지금 정성평가를 갖다 올해 또 이제 뭐 학생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긴 거잖아요. 변수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럼 이 변수를 고민하실 때는 우리가 내가 서울대를 쓰려고 하는데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를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가군에 지원하셨었던 연세대라나 고려대 또는 거기에 있던 한양대나 성대, 이런 대학교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군과 나군에서 이 대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민하신다라고 하는 건 나군에서 그만큼 안정적인 대학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둘 다 막 사실 다 어느 정도의 성적도 괜찮고 뭐 최상위권의 등급과 최상위권의 활동과 최상위권의 내신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사실 결국 불안한 시험이 수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내가 안전한 곳을 차지하고 위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된 있으신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의 특징을 일단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일단 고민의 상황과 성격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랑은 완전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수시는 우리가 6개를 지원했었고 다른 사람의 성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그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 뭐 면접 날짜도 같아도 되고 논술 날짜도 같아도 되지만 그냥 지원했었던 그 상황과, 일단 정시에 대한 부분들은 군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내 성적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의 성적을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학생 증가가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점대 중후반에 그 밑으로 오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재학생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수학도 등급대별로 그 올해 시험에 대해서 난도를 갖다가 체크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께서, 우리 자제분께서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을 덜 가지고 가도 되는지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탐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지금 충격이 크진 않은 부분들로 이미 많이 예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넘어왔죠. 그리고 일단 학생들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표현 점수라던가 100분위가 절대 과탐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대학교의 변표 발표를 좀 봐야겠죠. 대학교에서 변환표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정시에 대한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지금부터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환표 사항을 보시면서 이 대학교는 우리 자제분을, 내 목숨 같은 아이를 갖다가 넣어줄 생각 있는 학교인지 없는 학교인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100분위 상황에서 어디에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어디서 갈리게 되는지의 부분들만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수영탐 각 과목에서의 객관적 위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영대학 해당자 한산점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할 텐데 이미 평가원에서 표현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드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우리 아들이 같은 점수, 우리 딸이 몇 명대에 속해 있는 아이인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랑 같이 어깨를 맞추고 있는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인지 이들 갖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저희가 그래도 최상위권 선호도의 대학들부터 해서 서울권에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 그리고 경기권 대학들까지 일단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쭉 한번. 수시와 다르게 수시는 내신 1등급, 2등급의 학생들이 사실은 뜨는 학교가 생각보다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라기도 하고요. 수능에 대한 준비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게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정시는 어차피 트랙은 가나다군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대학교, 모든 과가 다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 물고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 자제분보다 성적이 비슷하거나 아쉬운 아이들이 아니라, 뭐 비슷한 아이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보다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걔네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걔네들이 움직여야 우리도 따라 움직이게 될 거고, 걔네들이 빠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타고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인 대학만 고민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냥 각종 입시기관에서 그리고 과거 입결자를 보시면서 얘는 안정적으로 붙는다. 소위 뭐 어떤 색깔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교육청처럼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소위 또 뭐 건전지 칸수로 표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서 다 여러 군데를 돌려봤더니 우리 아이 성적이 다 안정, 합격, 색깔도 뭐 녹색, 막 이런 게 진한 녹색, 우리는 파란색 신호등 가세요. 그리고 배터리도 잔뜩 끈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보다는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변수를 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좋은 이런 주말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들 보신다고 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를 쓰는 애가 어디에서 가구에서 어디 쓸 거고, 나군에서 어디 쓸 거고, 다군에서 어디 쓸 거니까, 그러면 타고 올라가서 우리 아이한테까지 순서가 오고 차례가 오면 거기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변수를 좀 봐야겠다. 그런 기회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군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충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리고 전반적인 대학 및 전공 배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PPT 올려드리면 PDF 파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 가군, 나군, 다군의 실제 과를 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것도 같이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 자연, 뭐 공과대학 이렇게 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과를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걸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써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단일군 선발 대학인지 여러 군 선발하는지, 아까 보시게 되면 단일군 선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빼고 만약 여러 군에 선발한다라고 하면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른 대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군의 성대와 나군의 성대와 다군의 성대는 엄연히 다른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는 완전 그 이제 반영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또 반영 지표도 다르게 하면서 너무나 달라졌죠, 성대가. 중앙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군의 중대와 나군의 중대와 다군의 중대는 완전히 다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같은 군의 중대와 같은 군의 성대와 그런 거에 같은 계열을 같은 과로 묶어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교에 그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아이들이 쓰려고 하는 아이가 뻔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묶음을 같이 보시면서 그 인원을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한 대학만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선호 대학들 같이 보시라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찾고 범위를 줄여가며 점에 가까워지는 고민을 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가 성적표 가지고 뭐 성적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나눠달라는 얘기 좀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아직 때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핑, 서핑, 타이핑, 스나이핑 이 작업을 가진 다음에 그 결과물과 그 공유물을 그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얼마나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같이 고민하시면서 계속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언제까지? 수능?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감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나중에 상담은 학교 상담이든 어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상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완료된, 모든 게 마무리된 정말 임박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그래도 좀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음이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 짙은 정장이 있긴 했는데 넥타이만큼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으로 일단 잡았어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워워 진정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끝납니다. 어차피 어떤 속상함이나 안타까움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는 그렇게 그래도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운 마음이나 속상함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최대한 뒤로 밀어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결산과 그거에 대한 정리도 내년으로 밀어주십시오. 올해 입시는 최대한 서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 팀이 되실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정보를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형고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요거를 한 표현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렇게 그냥 저렇게 좀 변화가 있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는 교과평가안에 그래서 일부러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그냥 교과평가 20, 40 하는구나. 직윤에 따라서 일반에 따라서. 그리고 연대, 고대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 이제 다 이런 학생부 반영하는구나. 그러니까 서울대가 정성평가를 하니까 연세대와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가 같이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애들이 자꾸 풀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별개 아닌 원칙이긴 한데 비슷한 선호도의 대학들을 상황을 봤을 때 쟤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대학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서울대와 연고대는 서로 다르게 갑니다. 서울대가 군을 옮기면 연고대가 다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변화한 표현 점수를 발표할 때는 서울대가 변표를 발표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연고대가 발표를 합니다.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실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실 때는 저가 저렇구나 하나도 안 나와도세요. 뭐 37.5나 22점이나 33.3이나 이게 잘 안 나와다실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울대는 한 줄이네. 간단하네. 고대는 두 줄이네. 근데 연대는 세 줄이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좀 더 복잡하네.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거구나. 써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십니다. 그리고 짙은 색깔로 보시는 건 사실 이 대학들 다 국어수학, 뭐 어느 대학이든 다 국어수학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들은 395점 전후 또는 서울대라고 하면 400에서 400 이상의 점수들, 이 점수대를 가진 학생들 상황에서 하나라도 뭔가를 더 맞고 하나라도 더 놓쳤는지에 대한 분들 보신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는 그만큼 뭐 수학을 더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연세대학교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 영어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어는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곳이 연대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본다. 그래서 이제 연대 영어 성적이 좋은 쪽은 학생들이 이제 연대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대 인문의 경우에는 보신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의 반영비를 같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은 연대든 뭐 고대든 둘 다 과탐 3% 가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원을 보신다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나중에 PT 올려드리는 부분들은 색깔 체크라던가 칸 체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비슷합니다. 나군에서 서울대 다 뽑고 있고 그리고 가군에서 연고대 다 뽑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식품영양학과가 자연계를 선발했었었는데 인문계열도 그냥 같이 방식으로 점수를 갖다 체크할 수 있게 올해 바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들에 대한 추천 과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은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게 좀 편의를 좀 봐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부 다군에서 가구도 이동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 보시면 다군에 36명 뽑다 우리 이제 안 뽑는 거잖아요. 얘네가 넘겨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만큼 이 학교 상황에서는 경쟁률도 치솟게 될 거고 작년 상황에서는 근데 올해는 오게 되면서 작년만큼의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까지 그냥 학생부고 반영한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죠. 절대적으로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점수가 큰 영향을 줬지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사범대에 한해서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평가를 한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한양대학교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학생이 학생부 성적이 종합평가가 아쉬웠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더 클 여지가 당연히 있을 거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보세요. 이제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연대가 3줄 있었고 고대가 2줄 있었고 서울대 1줄 있었는데 일단 서강대는 일단 저 2줄 일단 해놨죠. 2줄로 똑같은 점수를 예전에는 워낙 이 선호도 비슷한 선호도에서 가장 수학 비중에 대한 대학이 높았던 대학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 성대 움직임에 따라서 본인들도 이제 국어에 대한 반영, 국어를 잘 본 학생들도 같이 지원해서 평가받을 수 있게 일단 해놓았던 상황이 좀 있고요.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는 3등급까지 해서 98점 정도에서 2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영어에 대한 비중을 급격히 낮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강대에 대한 부분들은 영어에 대한 반응 그런 비중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탐구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선호도에서 낮은 대학교에서 극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다른 것들을 갖다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건 너무나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군별로 대학이 달라지면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대학이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나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대는 아예 그냥 군별로 다 다르게 가군에서는 표준점수와 변화 표준점수 같이 쓰고 탐구 2과목 가져가고 나군에서는 100분 인문학을 선발하고 그리고 다군에서는 표준점수와 변화 표준점수 가져가되 탐구 1과목만 가져가면서 뭐가 더 유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과탐에 대해서도 되게 좀 애매하게 범위로 해놨습니다. 가산점을 주는데 0에서 5%를 주겠다고 일단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환들 보시면서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에 대해서도 성균관대학교는 따로 점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자제분께서 어떻게 유불리를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와 중앙대학교는 똑같이 3줄로 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에 따라서는 상경에서는 수학을 35, 자연에서는 40, 그리고 또 중앙대 마찬가지로 사과 경영에서는 40, 자연에서는 35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점수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양대나 중대가 이렇게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얘네가 만약에 나군의 중대 한양대로 묶였을 경우에는 사실은 가군의 연고대를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럼 나군의 중대를 안정적으로 써놓고 가군의 연고대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끝까지 고민하면서 쓰실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 군별로 과들을 보시게 되면 나군에 배치되어 있는 과, 가군에 배치되어 있는 전공들 점수대가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2등급, 3등급 간의 점수의 폭도 한번 보시면 한양대는 2등급, 3등급 내려갈 때 96에서 90으로 내려가죠. 인문이랑 자연, 상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연은 98에서 94로 그런데 중대 같은 경우는 98, 95, 98, 95 하면서 그 격차가 좀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그죠? 서강대가 이제 작년과 달리 이제 소위 수학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교에서 비슷한 선호도의 대학교에서 수학 비중이 워낙 높았던 대학교였는데 이제 국어를 같이 갖고 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학생들의 편차라던가 보면은 줄어들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공학과를 나군에 신설했고 사이언스 기반을 나군의 다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걸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시는 거죠, 당연히. 반도체공학과를 나군에 신설하게 되면서 저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저기 누가 쓰게 될지입니다. 그럼 나군의 반도체공학과 쓴다라고 하는 건
성적대가 가군에 있는 여관한 연고대 성적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의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최상위권과가 되니까.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고 하는 서강대의 조기 취업, 그러니까 계약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아이들이 덜 올 수 있을까?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서핑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각각의 생각들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자제분들의 생각이 계속 뭐 포스트잇이라든가 내용으로 붙여지게 되면서 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이언스 2반 자유전공이 나오셔서 다군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다군에서 쓰는 아이들은 사실 지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고대가 빠진 상황에서 서강대가 성대가 지금 최상위권과로 좀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가군과 나군의 최상위권 서울대와 연고대를 쓰는 애들이 같이 들어올 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고 어떻게 빠지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는 거고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지금 다 다르게 해놔버렸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한양대가 일단 지금 큰 변화가 있는데 한양대에서 가군이 320명이 줄었고 나군이 300명이 늘었던 상황에서 원래 주력군이 가군이었었는데 나군의 인원이 저렇게 늘게 되면서 한양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군의 한양대를 쓰는 아이들은 나군의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점수풀이 잘 안 겹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385점 전후에서 만들어지는 대학교고요. 아까 서울대는 400점, 은간 390점대 후반, 400점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잖아요. 그럼 점수가 아무리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섣불리 어떤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를 가군에 쓰는 아이들은 한양대를 한 번에 붙어야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군에서 그걸 제일 높이 쓰는 아이들인 거고요. 근데 그 한양대가 나군으로 지금 이동한 거죠. 일부 과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건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앙대는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머리가 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해온 만큼 그 10대 후반의 마지막 기억이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인데요. 일단 가군에서 연대 진리자역과 신설 모빌리티 일단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성대 보시게 되면 나군의 신설로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이랑 다군의 배터리 학과를 배치했습니다. 그럼 딱 보시죠. 우리가 지금 다군에서는 반도체 융합공학, 양자정원공학, 다군의 성대 이런 과들을 보시게 되면 그 학교에서도 가장 미는 과들인 거잖아요. 그 맹주를 차지하고 있는 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하군의 연고대와 서울대를 쓰면서 같이 오게 되는 부분들인 게 되는 거고요. 또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강대 반도체과가 신설되면서 시스템 반도체랑 당연히 풀이 겹치게 될 여지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른 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지금 가군에서 나군으로 경영과 정책 이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죠. 그러니까 이 한양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가 경영 정책이 가군에 자리 잡으면서 얘네들을 한 번에 붙을 애들을 뽑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수 있는데 나군의 경영 정책을 가져가게 되는 순간 가군의 연고대랑 같이 쓰게 될 거잖아요, 쟤네들이. 그럼 당연히 경영 정책을 쓴 아이들은 성적대가 괜찮은 아이들일 테니까 가군의 연고대를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되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가군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을까라는 학교 내부적 판단이 있었을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군을 움직였던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부, 전기공학부, 심지어 의예과까지 사실 가장 선호하는 공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판을 다르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들 제가 이거 나열할 때, 전공 나열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인문이랑 자연을 일단 다 두 칸으로 했어요. 근데 인문에 경영을 먼저 가져왔고 그 다음 사회과학과를 가져오려고 했고 그 다음 인문, 어문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 배열 순서를 그렇게 했다고요. 나름 학생들의 선호도 순서대로. 그리고 자연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엔 일단 공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공학 하면 칸이 워낙 너무 커져서 그냥 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공학하고 반도체 공학, 미래자동차 공학, 신소재 공학 이런 식으로 읽어보실 수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베이스의 과들, 그 다음에 자연과학 순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들을 일단 그렇게 나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한양대 공대가 여기 기계, 원자력, 산업, 자원환경, 바이오메디컬, 유기나노 공대죠. 그 다음에 건축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런 순서대로 지금 각 대학들을 나열하려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학들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앙대 보시게 된다면 진흥형 반도체공학과가 올해 신설이 됐는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중대 입장에서는. 그죠? 이걸 가군에 넣을까? 나군에 넣을까? 다군에 넣을까? 근데 중앙대 선택 어디였던 겁니까? 나군에 넣은 거죠. 그럼 나군에 꽂게 되는 순간 누구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연고대랑 같이 쓴 애를 잡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충원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충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점수대가 쳐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닥다닥 몰려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학과학 성적이 낮은 탐구 성적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표현 점수를 쓰는 곳이고 그리고 국어가 워낙 앞으로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47에서 133까지 그 구간에서 국어 아이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제분께서 거기에서 국어에 대한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연세대 영어 영역력 상당히 큰 부분들 한번 알고 있을 것 같고 서강대 탐구와 영어 영역력이 낮춰졌죠. 그리고 국어 수학 고득점으로 보완이 일단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서영고에 서서원으로 가면서 당연하지만 과목감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100분이 도입하는 성균관대가 올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할 때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100분위와 표현 점수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대와 한양대 상황에서의 그런 공대 상황에서의 이쪽 인재 전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높은 표점이 당연히 영향이 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경희대인데요. 이제 일단 다 수능 100으로 일단 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 전형의 이런 선호도의 대학들에서는 UPT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 어차피 수능 100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사실 경희대가 3줄, 이대가 3줄, 서울시립대도 4줄입니다. 서울시립대 4줄이에요. 보시는 화면에서 3줄로 되어 있는데 4줄입니다. 그리고 한국외대가 3줄입니다. 그래서 보신다라고 하면 경희대가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경희대가 작년까지는 영어를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비율로. 근데 올해 지금 아예 감점으로 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국어 수학의 비중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국어에 대한 수학에 대한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어 감점을 1, 2등급의 감점을 갖다가 없이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만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국어 수학 그러니까 작년 입결 보실 때랑 그래서 판단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실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됐겠구나라는 걸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6%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도 체크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작년에는 인문이 3가지, 자연이 3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오게 되면서 인문 2가지, 자연 2가지로 좀 교체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문 첫 번째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깨를 맞추는 상황에서는 서로 그래서 체크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대학들이 서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풀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141, 111. 그러니까 한국외대 일단은 파란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인문이 일단 늘었던 상황, 그리고 자연도 일단 증가한 상황. 근데 다군에서 보시면 다군의 인문은 줄어든 상황, 그리고 자연은 좀 늘었던 상황. 파란색을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인원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소개를 봤을 때 그 군에서 그 그룹에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거 언제다 저거 어떻게 하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몇 개 대학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룹 안에 있는 대학만 갖고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엑셀 파일 여시고 각각의 댁에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한 걸 가시고 상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경희대에 대한 부분 보시면 비율이 감점으로 되게 되면서 국수탐의 영역력이 증가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사탐의 가산점이 폐지가 됐다에 대한 부분들이고 서울시립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문수학이 30에서 35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35로 40에서 25로 자연은 국어 비중 높아지고 탐구는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여대는 간호대학 정도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대학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리실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선호도 대학에서는 다군의 인원이 적었고, 그러니까 이대 간호학과를 다군에 쓰는 아이들은 가군, 나군에 어떤 과를 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경쟁률도 폭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점수대도 올라가는 것 같다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국사 정도 바꾼 부분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가 조금은 그죠, 되게 눈 아프실 텐데 나중에 이제 화면을 보실 거니까 다운받으셔서 일부러 다 나열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 과를 쓰는 아이들은 과연 윗대에는 어디 쓰겠다. 그래서 서성한 중과 경희대, 서울시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같이 써놓은 겁니다. 내가 중경시 라인에서 또는 이화여대, 외대 라인에서 어느 과를 쓰는 아이가 가군에 어디 쓰면 나군에 어디 쓰겠지, 또 가군에 어디 쓰겠지. 에 대한 요즘 경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이 확인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사교육에서의 어떤 모의전하는 사이트들이라던가 지원 시스템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서 그쪽에 활용하시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홍보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예전보다 저희도 학생들 지도하는 상황에서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입돼 있고 많이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다고 점수대가 많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많지만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그 아이들의 모의 지원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점수 입력하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어디 지원한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환산점이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같이 놓고 보시면서 내가 어디를 모의 지원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애들이 움직이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주로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림들을 그려보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군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한번 보셨을 때 제가 지금 이게 다 폰트가 당연히 같을 거잖아요. 일부러 같게 했습니다. 보시면 어느 학교는 정말 바글바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 외대 바글바글 들어가 있죠. 가군, 나군에, 그죠?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서울시립대는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딱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과가 별로 없는 거네요. 많이 안 뽑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많이 안 뽑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기관에서 저희가 배치점을 잡습니다. 이 대학교의 이과는 표준 점수로 100분위로 환산점으로 해서 몇 점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게 뭐 파란색이겠다, 노란색이겠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배치점을 결국 사람들이 잡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잡을 때 서울시립대처럼 저렇게 과가 몇 개 없으면 이 범위를 갖다 넓게 잡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의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과 가장 낮은 성적을 받고 들어간 학생의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과를 딱 봤을 때 좀 낯선, 좀 생소한, 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지원이 그런 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도 많고 그런 과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배치점이 많이 여러 점수에서 포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와 그런 과들이 사실은 그래서 점수 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소위 이제 어떤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과가 소위 어떤 일이 발생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지게 되는 건 대부분 이런 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느 대학교 과를 보셨을 때는 일단 아까 그룹핑을 먼저 하셨었죠. 그리고 그룹핑한 대학들의 과의 수를 세보시는 겁니다. 군별로 과가 몇 개나 있나.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상담을 받으시라고 가게 되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어떤 제공받으시는 어떤 자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엑셀 파일들 있죠. 배치점들 또는 종이 배치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 대학교의 과는 이 정도 있는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강대와 성대, 한양대라고 했을 때 서강대는 저희가 100점 범는 범위 자체가 한 5점에서 5점 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대, 한양대는 서강대보다 훨씬 더 과도 많고 그리고 또 단위도 크다 보니까 여기는 7, 8점, 8, 9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손이 잘 가지 않는 과들이 또 있고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과들이라던가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가군의 한국외대가 배치해놓은 과와 나군의 한국외대가 배치해놓은 과를 한번 보셔도 상상이 좋습니다. 나군의 한국외대가 배치해놓은 과들은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 경제, 정례,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디플로마시 학부라고 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대학도 많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군에서는 외대에서는 보신다라고 하면
뭐 중문 일문도 있지만 말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아랍, 튀르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설명 드리면서 늘 죄송한 건, 늘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 학문의 우열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 선호도를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부분이 심리에 반영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쓰는 아이들은 여기를 받쳐 쓴 상태에서 나군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외대에 나군을 쓰는 아이들은 과연 이 가군에서 어디를 쓰게 될지 갖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력과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대학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러니까 경희대의 가중구가 나군, 우리가 맨날 소위 이제 선호도 얘기하면서 서연고, 서성화, 중경시 이런 얘기할 때 비슷한 대학처럼 보이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그런 지원 자체가.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그렇게 보시잖아요. 대부분 당연하죠, 요즘은. 그런데 경희대가 같은 경희대가 아니잖아요. 경희대 서울에 있는 과가 있고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점수대만 보시고 무조건 합격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쓰시는 건 당연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우리 자제분께서 그 주위에서 어디에서 소위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생활권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거에 대한 반드시 먼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를 쓸 거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공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대는 서울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막 복수전공까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폭넓은 범위도 같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이제 쭉쭉 펼쳐져 있는 거 보시죠. 저 가군의 건대 세 군데, 동국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해서 동국대는 자연을 갖다 세 개 줄로 나눠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다른 홍대랑 순대에서 똑같이 미기 3% 주는 학교가 있고, 또 가탐 3%, 미기 가탐 3%를 같이 주는, 그러니까 동국대 자연 3번과 홍익대 자연을 서로 비교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저 과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구하지만 이건 남들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갖다 해가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을 보신다라고 하면 건국대가, 그죠? 이제 빨간색은 지금 제가 감소한 걸로 표현한 거거든요. 파란색은 증가한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이 PT를 위에다가 몇 명이 줄었고 몇 명이 줄었어요 갖다 다 써놓으려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 자료집에 올라간 것만 일단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줄었다만. 근데 일부러 제가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자제분께서 체크하시고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봤던 서울시 교육청 자료집 보면 거기에 대학교마다 제일 위에 이 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줄었고 늘었고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만, 한 10개 안 쪼개실 거니까 그거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학원 강의라던가 아무리 좋은 요약집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제분이 성적 오르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 번만 하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보신다라고 했을 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있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나군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고민해 보는 거죠. 다군의 건데 그럼 위에 뭐 있었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 썼던 아이들이 가나군에 쓰게 되면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폭발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건국대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로 하면 7대1 전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긴 작년에 40대1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그럴 일이 없죠, 당연히. 저희도 학생분들이랑 모의전 상황 보고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데 요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당연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크게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런데 건국대가 다군에 있었던 그 자연계열 전공이 지금 다군으로 움직인 거죠. 이따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가 가군과 나군에 경영정보와 경영회계가 있었던 걸 다군의 경영대학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더 보이실까요? 동국대 가군의 경영정보를 쓰는 아이들은 나군에 사실은 비슷한 어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낮거나 높은 과를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군의 동국대 경영정보를 간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나군의 동국대 경영을 간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동국대를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성적 중에 학생들 중에서는 꽤 표준 접수라던가 변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왔던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가군의 경영정보를 쓰면서 나군에는 그거보다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교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학생들이 안 올 것 같은 낮은 성적대가 예상되는 과를 갖다 지원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싹 다 없어진 거죠.
나군의 동국대 경영학과 썼었던 애들은 가군의 사실은 그 윗선호도의 대학들을 중경시선에서의 대학들을 쓰게 되면서 같이 어떤 변수를 보려고 했었을 텐데 이제 걔네들이 다군으로 다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동국대가 경영대학을 99명 뽑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묻고 따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쓰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군의 인원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장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인원 많다고 쓰지 마시고 충원율 많다고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인원 많다고 쓰는 것과 충원율 많다고 쓰는 경우의 수는 명확합니다. 내가 그 대학교를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안정성이 높으면 쓰시는 겁니다. 가서 내가 무슨 경쟁을 할 거다? 점수 경쟁을 할 거다라고 하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소위 변수를 봐야겠다. 충원율 상을 보게 되면서 내가 위에 아이들이 울고 울리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제분이 조금 더 또 다른 변수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인원을 적게 뽑거나 충원율이 낮은 것도 한 번쯤은 같이 고려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를 무조건 빼고 배제하지는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따 말씀드릴 그 조합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들을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대 다군의 첨단학과 신설했고요. 그죠? 기존학과 정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가 다군의 공대를 움직였고 동국대가 다군의 첨단학과 신설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군에서 자신들이 한번 붙들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 센 애들 갖다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장수들을. 그리고 호위 때는 사실은 별로 차이점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소위 이제 선호도 상황에서 건국대, 동국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다라고 하면 호위 때는 거기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사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누려볼 여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수명에 대한 부분들, 이건 여학생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같이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발표했었던 그 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도수와 여학생 도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따님이시라고 한다면 몇 등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몇 등 정도 움직일 것 같은지 그래서 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좀 그죠? 되게 눈 아프실 수 있는데 저희가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송해서 어머니 아버님 되게 짜증 나실까 봐 뭐 노안도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일부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왜 우리 건국대 말씀드렸죠?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다군에서 낙원으로 왔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아까 보셨었던 전기전자와 컴퓨터공학과 여기가 지금 다군으로 갔다. 원래 가군에 있었던 대학들이었거든요. 경쟁률이 4점대 초반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제가 건대랑 뭐 관련되진 않았지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전기전자인데 우리 컴공인데 건국대 선호도가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데 근데 왜 이 4대 1밖에 안 나오지?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 우리 몸집도 불렸고 다군 가서 야 한번 붙어. 표현이 좀 저속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들과 그 위에 학교들과 한번 붙겠다는 겁니다.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죠. 나를 데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일해. 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이 오른쪽에 그래서 다군에 배치된 과들을 보시면 정말 그럴싸한 매력 있는 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린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전자를 쓰는 아이들이 과연 가나다군에 어디서 쓰게 되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과 추측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십니다. 요 대학에서는 이제 가나다군에 선발하는 대학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도 아까 인원 보신다라고 하면 다군에 선발하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화 숙명, 이 학생들 이제 여학생들의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고긴 한데도 이 여학생들의 움직임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그분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이제 저희 남학생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변화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아이가 70포인트 컷 안에 다 들고 막 이러면 사실 여기 올 일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변수를 보러 온 거니까 그에 대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원 가능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수학 2등급의 점수가 4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한 구간당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자꾸 뭔가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와 뭐 너무나 지혜로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에서 알아오셨겠지만 우리가 많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거기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건 똑같이 수능 평가와 성적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상황은 각각의 심리라든가 상황들이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 기회가 증가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그죠 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이 대학교 구간마다 지금 막 복잡해지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그 각 대학들이 이거 하나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긴 이렇게 뽑자, 여긴 이렇게 뽑자라고 하면서 갖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과거의 지원자들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받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로 판단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숫자들 보시면서 아 저긴 저런 변수 비슷한 그 어깨맞춤 보시면서 아 이과들은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구나. 이과들은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피해갈까? 아니면 나는 거기를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대 숭실대 이런 보신다라고 하면 국민대가 지금 가군에서 49명 게 160명 늘었고 공통은 지금 어떤 게 지금 다 이제 융합 전공자를 다 이용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숭실대가 지금 55명 뽑다가 4에서 114명 늘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세종대 보시게 되면 공통이 지금 다군에서 원래 수시 2월만 뽑았었다가 지금 40명을 뽑게 됐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를 다군의 세종대가 수시 2월대 2명 명목을 뽑다 아예 40명 올해 확정을 했고요. 자연이 지금 185명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대학교의 전년도 입결이라든가 사항들이 꽤 관련된 전공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자유전공학 그 가군에서 그러니까 경상호텔 관광계열이 가고서 나군으로 그리고 또 나군에서 가군을 같이 움직였던 자연계열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과기대 오신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나군의 자연으로 228명으로 153에서 늘었다는 걸 보면서 주력군 자체가 지금 이동한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에서 서울 과기대가 205명을 뽑다가 자연을 56명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나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서울 과기대 지원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과기대도 지금 자신의 최근 입결 사항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비슷한 조금 더 윗선호대 대학들과 한번 붙어볼 만하겠다에 대한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극승세강 서가기 지원 전략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원 선발하고요. 그죠?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마지막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선호가 낮은 대학으로 움직이게 되는 순간 조금은 더 다른 대학으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과목을 한다든가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 주력 변화, 구이동 등의 대학마다 변화가 많습니다. 아까 이건 어떤 의미?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대학들이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아까 왜 저희가 처음 화면을 어떤 거 시작했는데 대충 기억나실까요? 추가 모집 인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정원을 못 채우기도 합니다, 대학들이. 근데 그 대학교 예선이 아까 꽤 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중앙대도 아까 있었죠. 추가 모집한 상황. 그러니까 정시 지원한 애들 갖고는 애들 못 채웠던 거잖아요. 다 뽑았는데 아무리 낮은 점수대라고 해서 안 뽑지 않거든요. 지원했으면 얘가 그냥 순위 안에 들어갔으면 아무리 낮은 성적에도 뽑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대학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뽑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대한 힘이 크고 여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이동 마찬가지로. 그리고 변수의 변화가 많은 만큼 기회의 증가도 굉장히 많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마지막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상담도 받으셨고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배치점을 잡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갖다가 사실은 꽤 오랜 기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그 담당팀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과 연구사님들이 계속 회의하면서 그 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입결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그걸 보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것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를 갖다 드릴 수밖에 없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에 대한 변수를 드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소위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고 탐구를 2과목 반영하면서 이 모든 걸 반영하는 대학교의 점수까지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꽤 적중이라던가 명확하게 맞추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탐구 과목이 하나 빠진다든가 아니면 또 영역 하나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상담들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런 대학들, 사실 그런 반영비로 달라지거나 과목이 달라지는 대학들에 대한 상담을 갖다가 받으실 때 좀 답답하거나 막막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상황에 대한 막막함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수시 지원할 때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면 수시 지원할 때 내신 3등급, 4등급들 학생들 상담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 2등급 되고 모의고사가 꽤 잘 나오면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근데 3, 4등급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겁니다. 그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 경기권에 있는 대학, 지방권에 있는 사립대학, 지역거점 국립대학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의와 그거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누가? 어머니, 아버님들과 자제분께서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명지대, 상명대, 삼육대, 서영대, 한성대로 가게 되면 탐구를 한영하나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육대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수 영탐을 네가 탐구를 제일 잘 봤으면 탐구를 35, 영어를 제일 봤으면 영어를 35 이렇게 그냥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사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배치점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그걸 다 고민하고 작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잡으시고 또 다른 변수라든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성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수 탐구에서 2개를 잡아서 40, 40 잡아서 80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20 잡아서 점수를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학교마다 이 부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입결들을 보게 되면 이 학교들은 보통 이제 소위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노선에 대한 분들 봤을 때 350 정도 전후에서 그 정도의 100분이라던가 그 정도의 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해 왔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 학교일수록 합격한 학생들의 상을 본다라고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 학생과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편차가 그 선호도가 다른 그 한 대학교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인지하시는 상황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점수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고민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지대, 상명대, 삼육대, 서영대 보신다라고 하실 때 분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48, 51, 199, 196.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봤을 때 몇 명 차이가 나지 않는 대학들이 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큰 변화는 있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학들도 쭉 한번 정리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파란색도 많죠. 그만큼씩 괜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파란색은 군이동이고 빨간색은 신설이니까 그분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여대선들입니다. 여대는 모두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그런데 대학마다 지금 되게 다양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림들 보이시죠? 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셔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대학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오시라고 레드카펫은 깔아놨으니까 어느 길로 갈지만 고민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디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더 반영하고 덜 반영하는 부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여대가 작년에는 사실은 탐구, 그러니까 국수영탐 중에서 우수한 3개 영역을 33.30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저 이렇게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입결 보실 때는 그만큼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원 지금 다 서로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에서는 지금 사실은 소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선호도와 같이 쓰는 대학들을 갖다 같이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지금 동덕여대 요강을 보시게 되면 자율전공이랑 앙트로프러너십이랑 큐레이터만 뽑는다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시 2월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2월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반영 비율, 모집권, 주력까지 매우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 보실 때 그만큼 많이 참고하시고 오라고 하는 거고 저 군이동 사항 보시면서 여기에 경쟁률 사항도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라고 하는 거고 작년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 그죠? 되게 불확실한 명확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불확실함과 명확함을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들 속에서 좁혀가 주시는 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소재 대학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라. 이 수도권 대학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라는, 그래서 일부러 좀 지도 갖고 오거든요.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양대를 쓰든 대신대를 쓰든 평택대를 쓰든 한경국대를 쓰든 다 좋으신데, 이게 적어도 여기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곳이고, 대중교통은 어떻고 어떻게 가야 되는 곳이고, 주위에 어떻게 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결국은 우리가 대학을 보내는 건 그 대학도 대학이지만 대학 주위에서 어떤 환경을 우리 자제분께서 누리면서 20대를 보내고 그 다음 삶을 준비해야 될 때한 고민들이 훨씬 더 크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려서, 일단은 전국적 선호도를 갖고 있는 대학이랑 지역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로 좀 일단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선호를 갖고 있는 아주이나 당국,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던가 뭐 그 다음 선호도 한국항공대, 가천대, 인천대, 가톨릭, 경기대를 좀 묶어봤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지역적 선호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 한번 묶어봤고, 그리고 아주이나 당국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서울의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와 수시 입결도 비슷하고요. 정시 입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사항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활용 지표 오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여기는 정말 되게 다양한 화표로 쫙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연수와 변표 쓰는 건 아주이나 한양대, 에리카고, 백분위는 당국대가 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분위는 가천대, 가톨릭, 경기대와 한국항공대 이렇게 식으로 해서, 그리고 표준점수 쓰는 건 한국항공대와 가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구나 라는 데 물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 표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정리. 그래서 뭐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다 반영하고 탐구를 2개만 반영한다. 근데 밑에는 4개를 다 반영하지만 탐구를 하나만 반영한다. 그래서 저쪽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우수 3개 영역 하는 건 가천대, 신한대, 일반 2,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국수형 중에서 택 2개, 그 다음 뭐 미반영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활용하실 수 있게, 체크하실 수 있게 일단 나열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보시고요. 이 대학들의 추가 모집 현황입니다. 작년에 정시 모집 등록하고 추가 모집 현황들인데, 사실 쭉 보시게 되면 그죠, 꽤 많은 인원들이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앞에 그 유미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우리가의 소위 전략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나다군을 다 얼마나 다 적극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어느 군은 확실히 안정을 잡고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실 때, 내가 이 대학들이 이렇게 추가 모집도 하니까 이 대학들은 우리 선택지에서 빼고 그런 다음에 공격적으로 가나다군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와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가군에 어디가 낫겠냐, 나군에 어디가 뚫리겠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사실은 그 반영 지표들입니다. 왼쪽은 인문이고 오른쪽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영역순으로 뭐 국수형은 35, 25, 20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죠. 가천대는 수시 전형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입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사실은 안정적으로 확 잡고 가기엔 조심스러운 부분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심지어 과거에 작년에 입결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보시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 이전형에서 국수에서 하나 골라서 50, 탐구에서 50입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보이시죠? 예, 수능 최저를 열심히 공부했었던 아이들, 수능 과목을 2과목이나 3과목 공부했던 애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정시를 넘어오게 한 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수능 최저 관련돼서도 영어가 워낙 뭐 3%대 1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수능 최저 학생들이 많이 못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어에서 못 맞춘 걸 사실은 국어나 수학의 그 각 등급의 끝선의 인원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걸 보실 거예요. 원래 예년에는 그 뭉쳐있는 인원이 그 끝선보다 바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걔네들이 수능 최저 다 못 맞췄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구제해준다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 끝선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에서 손해본 걸 국어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등급에서 좀 어느 정도 맞췄을 여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면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이나 당국
가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대, 인천대, 가톨릭대, 경기대도 생각보다 이런 이쪽에 오게 되면 그런 변화는 크지 않으신 거 확인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라고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대, 대진대, 동양대 이게 북부와 쪽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모집 단위가 크진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여기도 강남대, 수원대, 용인대, 을지대 보시면서 어떤 대학들이 신설됐고 인원들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 방법 일단 쭉 모아놨습니다. 뚫어놓은 건 뭐 대진대 경우 보시면 인문, 자연, 국수, 영에서 60, 셋 중에 하나는 60 반영하는 거고 탐구는 40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대학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한국사가 실제적인 반영 영역이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같은 대학이라도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전형에서 점수대가 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을 고민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대학교 입학처 한번 전화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제분의 성적을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정말 가고 싶은데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학교에서 뭐 안 해준다면 그냥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저희는 외부에 발표된 자료도 다 70% 컷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주는 건 사실은 90%나 100% 컷을 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실질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어느 학교든 어머니 아버님들의 자제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교가 됐든 간에 안 해주면 말고요. 해주면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속 전화기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러려면 처음에 애들의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에 이런 대학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합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할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민할 수 있는 대학들 얘기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줄이는 걸 그래서 보시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남대나 수원대, 용인대도 마찬가지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학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수원대도 보신다라고 하면 인문은 국어 일단 고정으로 해놓고 수영탐에 대한 비중을 저렇게 해놓은 거고 인문 일반 원 같은 경우 네 가지 다 반영하면서 그리고 또 인문 자연은 따로 저렇게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용인 그 무전공도 생겨서 무전공에 대한 환산 비율이 좀 다른 백분위가 반영 방법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분도 한번 관련된 대학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영 방법들 안양대 이렇게 위에 국어, 수학 따로따로 그리고 공학대 위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평택대는 등급 반영하는데 국성탐의 중에서 3개 등급을 갖다가 나눈 다음에 30, 35, 35로 있다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산점에 대한 부분도 나주이나 당국이 지금 미기 3%, 3% 갔다 5%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떠올리시면 좋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국숭세 쪽에서의 그 아까 가산점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걔네와 지금 같이 붙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더 나은 그걸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쭉 다양한 대학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반영 방법에서는 점수대별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뀌는 부분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갑자기 편차가 커지게 되는 부분들을 갖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는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일반 대학들은 보셨던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고요. 사실은 전국적 선호도를 가진 학생 그 대학들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간의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역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학교마다 성격도 워낙 명확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기회와 어떤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부터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고민이 좀 덜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수시를 좀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그래도 과라도 좀 알아봤고 전공 가이드북이라도 받고 뭘 해야 하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능 공부에 좀 치중했던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수 맞춰서 갈래. 그리고 또는 어디 갈 수 있어를 갖다 그냥 와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장
가장 지향하셨으면 좋겠고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그래서 꼭 정보 획득을 위한 그 정보에는 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대학에 대한 정보도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었던 대부분의 얘기들은 조금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들으셨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 뵙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뵈면서 했었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제일 첫 번째는 번호도 안다고 0으로 달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정보를 생성 및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학생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과 가정님께서 원팀이 되셔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시려면 그러면 서로 대화가 좀 편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걸 끊임없이 공유하셨는지 학생들한테 추천드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따 이제 다양한 단계별로 말씀 좀 드릴 텐데 그 종이를 거실이라던가 방이라던가 이런 데 서로 붙여달라는 겁니다. 왜 서로 마주 앉아서 밥 먹고 그러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서운한 얘기고, 그죠? 이렇게 알죠. 그런데 제가 사실 학생과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은 40대 중후반, 50대 전후시잖아요. 근데 한 20여 년 전으로 들어가서 옆에 자제분이라던가 지금 같이 하는 그 자제분의 나이대를 한번 떠올려 봐 달라는 겁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님 또 뭐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런 부모님들은 그분들과의 추억이 그분들과 입시를 치렀던 경험이 행복하고 좋은 경험만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서운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안타까웠던 장면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아버님과의 평생의 40년, 50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살아가면서 본인과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그 수많은 일 중에서 그래서 몇 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입시를 했었던 장면이 아니실까요 혹시? 근데 그 장면이 어쩌면 우리 자제분들 평생 기억할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의 장면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날 믿어줬어.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나한테 함께 해줬어.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90년대 중후반, 2000년 전후반에는 사실 이런 입시 설명회라던가 장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에다가 빛을 긋고 거기 가라고 하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아니면 평상시에 불안하거나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0대 후반, 10대 중후반부터 그놈의 대입,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죠. 내신 몇 등급이 조금만 넘어가면 너는 서로 높은 대학교를 못 가. 넌 모의고사 국어접수 잘 못 맞으면 넌 못해. 라는 얘기를 갖다가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학생들이 그죠 검색하고 보면서 계속 애들도 찾아볼 거잖아요. 지네들도 사람인데 지금은 뭐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또 알고리즘 뜨니까요 계속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넌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어, 불안해, 어려워, 어떡할래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어머니 아버님들 옆에서 누가 계속 하고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이 오시는지 아니면 불안하고 속상하고 힘드신지 50대 전후인 우리도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10대 후반 얘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으면 뭐 센 척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미안해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라 가요히 여기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는 1월 이후에 말씀 나누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성적과 자료들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근데 지금은 해야 될 걸 하시자는 거죠. 그러려면 한 명이라도 더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이 가능한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핑입니다. 그리고 N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가장 요청 부탁 안쓰러운 건 너보고 안 되면 할 거란 얘기입니다. 되면 갈 거고 안 되면 그냥 할래요 합니다. 처음에 그걸 각을 잡고 오시는 겁니다. N수를 할 각을 가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각은, 낙은, 닭은 어떻게 쓸지입니다. 그리고 N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정시 설명이고 우리 재학생 설명일 수도 있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N수에 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N수를 할 거라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올해 반드시 더 치열하게 지원하시고 치열하게 합격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그래야 자기 상을 합니다. N수를 할 거라는 고민 자체가 지금 성적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보던 대로 받습니다. 얘가 맞던 점수를 거의 받았을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니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못 겪었으니까, 못 고쳤으니까 지금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좀 나중으로 미루시고 지금 이 점수로 어디를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지향하는 그리고 욕망의 마지노 생각하는 그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걸 딱 판단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좀 바탕드리는 거고요. N수를 결정하도록 해서 반드시 지원하시라고 하는 거고, 진학 고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가서 버틸 수 있는지. 그러셔야 3년 후, 4년 후에 고생 안 하십니다. 지금 그냥 점수 맞춰 보내오시면 2년 후, 3년 후에 엄마나 적성이 안 맞아요. 군대 갔다 와서 엄마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이거 갑자기 한 4천, 5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고민해서 보내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핑 수업, 페인트 타이핑, 스나이핑 수업대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대가 더 낮아질수록 고민의 선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더 결정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군데는 붙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는 붙이십시오. 그래야 학생이 내가 지금 시작하는 도약점이 어딘지를 알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갖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전공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 같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추천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양식들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다군에서 각각 군별로 어느 대학교를 생각하실 때에 대한 걸 일단 리스트업 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상황 판단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그 자료집 받으셨을 텐데요. 교육청 자료집이 있는데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거기 가면 100여 명의 지원단 선생님들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요강이 제가 만들어지기 시작부터 해서 과거에 뭐가 달라졌는지, 시간은 뭐 일정, 몇 명을 뽑는지, 올해는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중간 뒷부분 보시면 지원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를 쓰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고 고민해 보세요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원 전략을 저희 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저 상황 판단 근거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걸 다 일단 옮겨오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 학과 상황들, 아까 이제 1부에서 들으셨었던 상황들 있죠. 내가 이 대학교 이과를 쓸 건데 나는 이걸 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보시면서 그걸 적어가시는 거죠. 이걸 각각의 가족분들, 구성원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가나다군에 다 그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의 지원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거기에 가면 내가 모의 지원을 하면 우리 아이가 뭐 배틀 명판이 나오면서 거기서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걔네 모의고사 점수, 수능 점수, 걔네들의 환산점, 거기에 더해서 가군, 나군, 다군에 어디서 지원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작성을 사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대학교 전공에 거기에 가서 다 지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느 군에 어느 대학교 가게 되면 위에서 한 10몇 등이면 위에 10몇 명의 기록을 다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군에 가는데 만약에 230등이다라고 하면 위에 229명을 갖다 다 입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로 입력하셨으니까 다 배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군에 이 대학 이과를 썼더니 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어디를 썼는지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환산점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점수랑. 그럼 점수를 딱 보시면서 어머니, 아버님들 또는 자제분이 얘네 한 명 한 명을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군에서 23등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더니 얘는 여기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걔네는 빼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했었던 건 23등이었는데 위에 옮겨가고 생각했더니 나는 14등이네?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이걸 벌써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한 다음 주 좀 넘어간 다음에, 수시 발표가 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애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지금부터 소위 이제 학생들 표현을 빌드업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야 자료를 좀 알아봐라고 하면 맨날 배터리 몇 칸이에요, 색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보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 기록을 갖고 오셔서, 근데 이걸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의 지원 전까지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지원하기 전까지, 그러면 첫째 날은 빨간색, 첫째 날은 파란색, 노란색으로 하시면서 바꾸십시오.
그럼 들고 날고가 보일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는 애들은 지원하겠죠? 근데 들고 날고 하는 애들은 빠진 애들은 계속 딴 데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의 움직임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센터사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학생들의 실제 점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수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수시 합격자들을 쭉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등수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일하니까 최고의 프로그램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거에 대한 통계치라던가 백분위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있는데 사람이 없을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점수가 있으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계치로 해서 우리가 지금 수험생 50만 전후에서 저희가 최근에 정리하고 있는 잔류가 10만 건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귀기류라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고 가족 간의 가장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은 누군가의 생각이 담긴 자료일 뿐이니까요. 그건 정말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장단점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룹핑, 서핑, 타이핑, 스나이핑, 포핑 꼭 일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나이핑을 꼭 탐색하셔서 그 전에 안전한 장소 확보부터 부탁드리는 겁니다. 후회 없는 입시 위해서 모든 것 가정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